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스왑 프로그램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A랑 B라고 하는 변수의 내용값이 안 바뀌었죠. 그죠? 그렇게 된 이유는 call by value라고 하는 레퍼런스, call by value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파라미터 패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 A랑 B의 내용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파라미터 패싱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파라미터 패싱 방법이 뭐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냐? 포인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인터를 배우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그런 변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파라미터 패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변수의 주소를 전달합니다. 이제 변수의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를 전달함으로 해가지고 실인자가 이제 액츄얼 파라미터가 사실은 주소가 넘어가게 돼요. 그 실인자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호출 방식을 갖다가 call by reference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짰던 뭡니까? 요 수합의 문제, A랑 B랑 안 바뀐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제 A랑 B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파라미터 패싱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call by, 이거 지난번에 짰던 그대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자, call by reference를 하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을 할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함수 호출할 때 변수의 주소를 넘겨줘야 됩니다. 변수의 값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습니까? 이거 읽기를 address of A 이렇게 읽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떻게 읽기로 했습니까? address of B 읽기로 했습니다. 자, address of A, address B를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 A랑 B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어느 특정 메모리의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메모리의 위치값, A랑 B의 주소값을 갖다가 넘겨준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call by reference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이거 타입이 뭡니까? 이거의 타입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A의 주소니까 A면은 인티저 타입이지만은 A의 주소니까 더 이상 이제 인티저 타입이 아닌 게 되겠죠. 그죠?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포인터 타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얘는 더 이상 인티저 타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인티저 포인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인티저 포인터,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A랑 B가 이제 인티저가 아니라 포인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변수가 뭡니까? 타입이 A가 포인터죠. 그죠? 포인터를 인티저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디레퍼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디레퍼런싱 하는 거다 그랬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짰던 그 call by value에 의한 수합 함수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는 포인터고 여기는 다 디레퍼런싱 된 상태의 사용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함수 호출도 달라진 거 이거 유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10, 20이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 1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쭉 짜는 와중에 여기 지금 또 이제 인티저 x가 있고 인티저 y가 있습니다. 인티저 x, y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자 x에다가는 100을 넣어놓고 y에다가는 200을 넣어놨다라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얘네 둘의 값을. 자, 여기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자, 뭡니까? x랑 y값. 여기 뭡니까? x랑 y값. 이거 하면 당연히 뭐가 지켜나오겠습니까? x, y값. 100, 200 지켜나오겠죠, 그죠? 자, x, y의 내용을 또 바꾸고 싶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wap 이래가지고 어드레스를 꼭 붙여야 됩니다. address of x, address of y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x랑 y 값이 또 바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after swap 하고 난 다음에 x 값이랑 y 값을 출력을 해봐라. x, y 값을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뀌어질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자, A, B가 10, 20이었다가 20, 10으로 바뀌어졌고 또 X, Y가 100, 200이었다가 200, 100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요지가 뭐냐? 이 함수는 아주 범용성이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X, Y가 아니죠, 그죠? 여기 들어오는 주소만 2개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주소만 2개 들어오면은 어떤 형태의 인티저 변수든 간에 그 2개의 내용을 바꿔주는 그런 아주 범용성 있는 아주 훌륭한 함수다 하는 거죠. 범용성 있는 그런 함수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call by reference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call by reference로 작동하는 경우에 이제 메모리 할당 상황, 그 자동 변수들의 운영 상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x, y 경우는 이제 내가 임시로 추가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a, b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자, 인티저 a, 인티저 b가 메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면은 여기 보다시피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고 거기에 a, b에 이제 20, 10, 20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스왑 하면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또 스왑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심. 자, 그래서 스왑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왑을 위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포멀 파라미터 2개랑 로컬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랑 차이점 뭡니까? 아까는 이 템프가 뭐였었어요? 인티저 변수였었죠, 그죠? 지금도 이건 인티저 변수입니다. 아까는 A랑 B가 콜바이 밸류인 경우는 인티저인데 이제는 인티저가 아니라 포인터다 하는 거죠. 포인터면서 여기서 액츄얼 파라미터 넘겨줄 때 어드레스 오브 A, 어드레스 오브 B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A, B를 넘겨준 게 아니에요. A, B를 넘겨줬으면 10, 20이 넘어간 건데 A의 주소, B의 주소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은 뭐가 어떤 식으로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A가 얘의 주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B가 얘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포인터 설명할 때 앞으로 포인터가 나타나면 여기다가 실질적인 주소를 안 써주고 어떤 기억 장소의 위치를 화살표로 가르쳐주기로 했다 그랬죠, 그죠? 이제는 이렇게 파라미터 패싱이 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템프에다가 집어넣기를 뭘 집어넣으라 그랬습니까? 요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어요,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A가 가리키는 곳의 값 이렇게 읽기라고 했죠, 그죠? A가 가리키는 곳의 값. 자, 봅시다. A가 가리키는 곳의 값 뭡니까? 10이죠, 그죠? 이 10을 템프에다가 복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템프에다가 복사하라니까
여기 있는 값 12 그래가지고 템프를 이렇게 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됐습니까? 이거 B가 가리키는 곳에 값이죠, 그죠? B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뭐니까? B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B20이죠, 그죠? 20을 어디다 옮겨라 그러냐면 A가 가리키는 곳. 여기는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읽을 때는 A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읽으라 그랬습니다. 해석하라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B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20을 A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옮겨라 라고 하니까 얘가 이 자리로 이렇게 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템프에 있는 값을 B가 가리키는 곳에다 옮겨라 하는 겁니다. 템프에 뭐가 있습니까? 템프에 있는 10을 B가 가리키는 곳에다 옮겨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함수 호출이 끝납니다.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수압 함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스택 프레임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촥 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화살표 가리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A랑 B 값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 10으로 바뀌어 있더라 하는 거죠. 20, 10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하라 그러면은 아까는 10, 2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갔다 오면은 20, 10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꼭 수압인 경우가 말고 수압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 사용하는 경우. 자, 이제는 뭐 그림은 더 이상 안 그릴 겁니다, 제가. 자, 한번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합시다. 자, 여기 인티저 A가 있고 인티저 X가 있고 인티저 Y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인티저 X가 있고 인티저 Y가 있는데 이 인티저 X랑 인티저 Y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지금 이제 X랑 Y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X에다가도 10 넣고 Y에다가도 10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X에다 10 넣고 Y에다 10 넣고 자, 이런 함수는 set C X set C Y printf %d new line 해가지고 x, y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함수가 내가 원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이 함수가 하기를 원하는 일 x에다가도 10을 저장을 하고 y에다가도 10이 기록이 되도록 그 기록되기 전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알 수 없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x랑 y에 10이 저장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함수를 어떻게 짜느냐? void set 10 integer p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고 나서 p에다가 10을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앞에 콜 바이 밸류랑 콜 바이 레퍼런스 설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은 여기에 나오는 출력값이 절대로 10, 10이 출력이 돼서 나오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 오시래 이렇게 시키면 0, 1, 0, 1 x에 0 y에 1이 찍혔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릅니다. 이게 왜 0이 1이 찍혔는지. 이거는 우연히 이 기억장소 x에 0이 들어가 있고 기억장소 y에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원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컴퓨터 껐다가 다시 실행시키면 또 엉뚱한 값이 또 출력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지가. 자, 어떤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변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call by
레퍼런스로 만들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x값을 바꾸고 y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set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set 함수 여기에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포인터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P가 가리키는 곳에다 10을 넣어라. 이렇게 해줘야지 얘를 실행시켰을 때, 그지? 얘를 실행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10 이런 게 원하는 값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를 만들 때 굳이 이제 10만 설정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10만 설정하는 법 없죠, 그죠?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set. 자, 이 set 함수 내가 활용하는 목적은 뭐냐? set, c, 20 이랬다는 거죠. 이거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의미가 그렇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10을 저장하라고, 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20을 저장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드레스니까 포인터 해지되고, 요거는 뭡니까? 값이니까 인티저 해지 되겠죠, 그죠? 요게 이런 걸 만약에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void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인티저 p, 그 다음에 인티저 value 이런 식으로 이름을 찾자는 거죠. 어떻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별표 p에다가 value를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10, 20 이렇게 되죠. 뭐 이게 뭐 100, 200.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사인먼트문을 쓰는 것이 당연히 쉽지만은 여러분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설명을 하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와중에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였냐? f x, y, 어드레스 g, 어드레스 a, p. 자, 어떤 함수 호출이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함수 호출을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함수 호출인데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뭘 느끼게 되느냐? 어떤 변수는 call by value로 처리가 되고 어떤 변수는 call by reference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척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x, y, j, a, p라고 하는 변수가 다 기본형인 경우에, 기본형 인티저나 더블 혹은 캐릭터형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되느냐를 보고 이거는 call by value네, 이건 call by reference네, 이거 눈으로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가 call by value입니까? x, y, p는 call by value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call by reference로 처리가 된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얘네들이 다 인티저다라고 가정하면은 x에다가 10을 넣고 y에다가 20, z에다가 30, a에다가 40, p에다가 50 이렇게 넣었다가 가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함수 호출한 거예요. 자, 함수 호출했습니다.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여기 a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 값이 아니 x 값이 뭐냐, 일단 x 값부터 봅시다. x 값이 뭐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함수를 안 갖다 와도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call by value로 함수 호출했을 때는 거기서 그 포멀 파라미터에서 막 작업을 하는 거지 이 액츄얼 파라미터에다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call by value는 x는 무조건 뭐겠습니까? x는 무조건 여전히 10이다 하는 거예요. call by value이기 때문에 y는 어떻겠습니까? 얘도 call by value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으나 사나 얘는 무조건 20입니다. 갔다 오나. z는 어떻겠습니까? z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call by reference이기 때문에 가서 뭔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가리키는 곳에다 값을 바꾸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a는 어떻겠습니까? a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콜 바이. 그 다음에 P는 어떻습니까? P는 무조건 5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든지 혹은 남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싶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되는 파라미터 패싱의 차이점이다 하는 겁니다. 콜 바이 밸류랑 콜 바이 레퍼런스랑.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함수 호출을 하는데 야 값이 바뀌길 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값이 바뀌길 원하는 경우. 값이 안 바뀌길 원하는 경우 절대로 바뀌길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콜 바이 밸류로 호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을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은 궁금했겠지만은 또 열심히 안 한 학생들, 평상시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printf를 호출할 때 여기 이거 xy도 이거다. printf도 함수고 printf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입니다. 얘도 함수고 얘네들도 다 포멀 파라미터들이에요. 액츄얼 파라미터들이에요. 실인자들이고 이 printf인 경우에 얘랑 얘는 call by value입니까? call by reference입니까? 예, 맞습니다. call by value입니다. 얘네들은 call by value이기 때문에 printf를 하고 났을 때 x, y 값이 절대로 바뀔 일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x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x가 100이 됐었고 x가 y가 200이 됐었죠. 그죠? printf를 갔다 와도 x랑 y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거 많이 해봤죠. 그죠? scanf %t, x scanf %t, address y. 그 다음에 복사합시다. 자, 한번 보자는 거죠. scanf printf에다가 formal 파라미터를 액츄얼 파라미터를 명시할 때는 그냥 변수 이름만 썼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scanf 다 써봤죠. 그죠? scanf를 할 때는 항상 어땠어요? 이 앞에다가 어드레스를 붙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어드레스 붙였을까요? call by reference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거 바꾼 거,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죠? 자, scanf의 작업 결과로 원래 여기 지금 scanf 들어가기 전에 x값이 얼마입니까? 현재 x값이 100이죠. 그죠? scanf를 하고 나면은 x값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어넣은 값에 의해서 x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scanf도 일종의 함수고 어차피 함수고 여기에 명시된 이 x의 값이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call by reference로 호출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얘네들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가 scanf를 쓸 때 암퍼센드를 안 붙이게 되면은 난리 납니다. 그냥 시스템의 중간에 멈춰버려요. 런타임 에러가 나오니까 반드시 여기다가 어드레스를 넘겨줘야지 되고 이 어드레스를 넘겨주는 이유는 x랑 y 값이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시키면 자, 처음에는 100, 200입니다. x, y가. 근데 내가 이제 깜빡깜빡이니까 x에다가 9 집어넣고 y에다가는 7 집어넣어 봅시다. 그랬더니 x, y 값이 9, 7로 바뀌죠. 그죠? call by reference이기 때문에 x, y 값이 바뀌어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9주차 강의의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call by reference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진도가 강의 자료에 보면 한 16번째까지 오늘 수업을 한 겁니다. 16번까지 수업을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수업할 배열에 대한 강의를 시청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수업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열 자체의 목적에 대한 거예요. 배열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종의 컬렉션 객체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사용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느냐, 배열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지켜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배열이 포인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배열의 인덱스를 포인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행기지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한 표기법이랑 혹은 포인터를 이용한 표기법을 갖다가 혼용해서 씁니다. 그거는 이제 누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배열의 목적, 그 다음에 포인터와의 관계, 이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